안녕하세요. 뮤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예상치에 부합한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소화하면서 3대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11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같은 수치는 직전월 상승폭 3.2%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를 이어갔고 전월 대비로는 0.1% 올라 시장 예상치 0%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 전월 대비로 0.3% 올라 시장의 예상치에 각각 부합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어 세부적으로는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하락세가 확인이 됐고 이에 따라 한 달 새 휘발유 가격은 6% 떨어지면서 에너지 가격은 2.3%나 내리는 모습을 나타냈죠. 하지만 전체 CPI 지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6.1% 올라 2%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근원 CPI에서 주거비를 제외한 이른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전년 대비 3.93%, 전월 대비 0.44% 뛰어 앞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슈퍼코어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수차례 밝힌 점을 재점화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근원 CPI는 기대치에 상당히 부합은 했으나 세부 사항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이에 슈퍼코어 지표는 10월 0.22%에서 0.44%로 반등해 현재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상황에서 이는 시장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인플레이션 감속은 아니라 할 수 있죠. 이어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이 이뤄지는 12월 FOMC 결과는 14일 새벽에 공개될 예정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회의에서 페드는 현 5.25에서 5.5%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 예상이 되며 전도표는 지난 9월 5% 초반에서 4% 후반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날 발표된 슈퍼코어 수치로 연준은 매파적 동결의 필요성을 강화할 것이라 생각이 들며 또한 2024년 점도표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지금 시장은 페드가 이달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8% 이상 반영을 하고 있고 내년 1월 동결 전망도 94%를 웃돌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페드 위원들은 이번 주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만약 경제가 예상보다 더 약화하지 않는 한 잠재적으로 몇 달 동안 이러한 현상은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페드 당국자들은 금리를 현재의 제약적 수준으로 무기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번 주 나오는 점도표는 대부분이 내년에 어느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에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것이고 페드는 금리를 내릴 것이라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것으로 믿다 보니 큰 걱정거리가 없어 보이며 이에 오펜하이머는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은 통화정책 전환의 해가 될 것이라며 S&P 500 지수 목표치를 5,200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4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란 예측을 내놨고 이에 그는 최근 투자자에게 보내는 메모를 통해 4분기 실적 컨센서스에 대한 가파를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광범위한 회복세가 나타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밝혔는데 이어 그는 통화정책과 재정 지출이 내년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시점은 하반기 정도라며 그전에는 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대답했고 이는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기조와 지나친 재정 부채가 내년 상반기 안에 바뀌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면 대부분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특히나 테슬라는 이날 1%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하락으로 현재 주가는 237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의 향방은 신기술 보급이 극초기의 수요에 의해 급히 확산됐다가 관련 수요가 충족되면서 정체되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어떻게 극복할지에 달렸다 할 수 있으며 이에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무인택시 그리고 배터리와 충전망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잠재력을 지녔지만 당장 매출액의 80%는 전기차 판매에서 나오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의 돌파구 마련의 계획은 최근 증시에서 낙담의 반응을 일으킨 사이버트럭에서 엿볼 수 있다 생각이 들며 사이버트럭에 도입된 신기술과 머스크가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힌 신차가 이러한 현상을 극복할 열쇠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며 이어 테슬라는 이미 3개분기 연속 시장 예상치를 하향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1월 4분기 실적에서 이를 극복할 만한 실적이 나와야 앞으로의 주가의 향방도 긍정적으로 내다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테슬라는 최근 또 다른 큰 난관을 만났는데 그것은 전기차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노조로 할 수 있으며 지난 10월 27일 스웨덴의 정비사 130여 명이 시작한 파업은 그 사태가 현재 노르웨이와 덴마크로 번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유럽에서 시작된 눈덩이가 앞으로 어디까지 구르며 커질 것이냐가 문제라 할 수 있는데 당장은 북유럽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독일이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만약 북유럽의 눈덩이가 독일로 번져 내려올 경우 테슬라 유통과 판매는 물론 생산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엔비디아는 2% 이상 상승해 주가는 476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날 엔비디아가 2% 이상 상승을 하게 된 배경은 TD 코엔이 내년 반도체 종목 탑픽으로 엔비디아를 추천하면서 올해 AI 혁명에 중추가 된 엔비디아가 내년에도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확신을 했기 때문이죠. 이에 엔비디아는 AI 열풍에 힘입어 올 초 대비 주가는 225% 넘게 올랐지만 앞으로 추가 성장 여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 같은 이유는 생성형 AI와 가속 컴퓨팅으로의 거대 패러다임 전환이 아직 초기에 불과해 이러한 전환의 선두에 선 엔비디아와 다른 기업들의 격차는 단기간에 좁혀지기 어려울 정도로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덩달아 지금은 인터넷 혁명 이후 가장 중대한 컴퓨팅 혁명에서 엔비디아가 절대적 리더라 할 수 있으며 올해 이미 폭발적 성장을 이룬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이 아직 막대한 확장 잠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현재 시장은 엔비디아의 평균 목표가를 641달러로 책정을 하고 있고 TD 코인 역시 엔비디아에 대해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과 목표 주가를 7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S&P 500을 보시면 0.46% 상승해 지수는 4643을 찍으면서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고 이어 나스닥 역시 이날 0.7% 상승하며 현재는 14,553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 역시 68로 마감하며 시장은 점점 더 과열 상태로 가고 있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날 애플의 주가는 0.79% 상승하며 현재는 194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10월 26일 166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거치면서 현재 주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 애플과 같은 주식이 다시 한번 이러한 지지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좋은 분할 매수의 찬스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어 한때 제2의 테슬라를 불렸던 루시드는 세리 하우스 CFO가 돌연 사임을 한다 밝히면서 이날 8% 이상 급락을 했는데 루시드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급락으로 현재 주가는 4.22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시장에서 이러한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현금이 많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루시드는 지난 2021년 56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치면서 현재 주가까지 떨어졌고 이러한 기간 동안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주가는 급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덩달아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주가는 6% 이상 떨어지며 한때 3.6달러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어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오라클 역시 최근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치를 하향하며 주가는 12% 이상 급락을 했고 건설기술 회사인 존슨 컨트롤스 역시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밝히면서 이날 주가는 6%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어 여행 관련 주식인 에어비앤비와 익스피디아 역시 바크레이즈가 2024년 수요 둔화로 인해 여행 업계에 대해 신중한 전망을 밝히면서 이날 주가는 1% 이상 하락을 했고 장난감 제조사인 하스브로는 약 1,1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 밝히면서 이날 1% 이상 하락을 했는데 반면 부동산 관련 회사인 진로우는 JMP가 부동산 수요 증가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날 3% 이상 상승을 했고 반도체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TD 코엔이 목표 가격을 인상하고 2024년 최고의 아이디어로 선정한 이후 이날 주가는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